99%가 모르는 노인 냄새의 비밀,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바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손주가 안겨왔다가 슬쩍 코를 막더라. 아니면 버스에서 옆 사람이 고개를 돌리더라. 어느 경우든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핵심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그 불편한 냄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냄새가 생기는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인 이해하기.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피부 성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져요. 특히 이마이너스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바로 이게 노년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피지가 변질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조함과 미생물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도 줄고 침도 줄어들죠. 그러면 피부와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건조할수록 냄새 성분이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 숨어있는 틈새 부위들입니다. 등이나 가슴 밑에 피부 주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털이 많은 곳, 발가락 사이같이 습기가 차는 곳들. 이런 부위들은 각질과 피지, 땀이 섞여서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사이사이. 이 3군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 루틴 7가지.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만 모았습니다. 1. 샤워는 위에서 아래로 미지근한 물로 90초씩. 먼저 샤워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물 온도는 40도 전후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온수가 피부 자극 없이 피지와 이마이너스노네날을 가장 잘 제거해 주거든요. 씻는 순서가 중요해요. 두피와 귀 뒤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가슴 밑 주름, 배꼽, 사타구니, 엉덩이, 골, 무릎 뒤, 발가락 사이까지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오세요. 바디워시는 pH 5.5 정도의 저자극 제품을 쓰시고 거품을 각 부위에 30초에서 60초 정도 접촉시킨 후에 깨끗하게 헹구세요. 얼마나 자주? 땀을 많이 흘린 날엔 매일, 평소엔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하셨거나 외출 후에는 바로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뜨거운 물이나 때를 너무 세게 미는 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접힘, 털 사이 3구역은 특별관리 필수. 아까 말씀드린 핵심 부위 기억나시죠?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사이사이. 이 3곳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미세한 거품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씻어주시고요. 샤워 후에는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특히 사타구니나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드라이어를 찬바람으로 설정해서 10초 내지 20초 정도 추가로 건조시켜주시면 더 좋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냄새의 온상이 되거든요. 매 샤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건조해져요. 민감한 부위에는 직접 바람을 쐬지 마시고 살짝 떨어뜨려서 말려주세요. 3. 보습은 물 닦고 3분 안에 주름 따라 발라주기. 샤워 후 보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하면 냄새 성분이 더 잘 달라붙거든요. 샤워 끝나고 3분 안에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가슴 밑 주름, 복부 주름, 사타구니 주변은 주름선 방향을 따라서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발라주시고요. 여름이라고 안 바르시면 안 돼요. 여름엔 얇게라도 꼭 발라주세요. 주의사항. 향이 강한 제품으로 냄새를 덮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4. 옷과 침구는 더 자주 세탁하기. 사실 냄새의 절반은 섬유에 흡착돼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어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티셔츠나 러닝은 땀을 흘렸다면 그날 바로 세탁하시고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이나 목둘레는 산속에 표백제나 베이킹소다에 구연산을 섞어서 미리 불려두면 냄새 분자가 분해됩니다. 침구는 최소 주 1회 커버를 벗겨서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세탁 주기를 더 앞당기시는 게 좋아요. 주의! 섬유 연제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냄새가 섬유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용하세요. 5하루 물 68잔 시간표 만들어 마시기. 수분 섭취가 채취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이 희석되고 배출이 잘 되거든요. 구강과 피부 건조도 줄어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 식사 중간에 23컵씩 나눠 마시고요. 저녁에는 야간 소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으시다면 하루 1.2리터에서 1.6리터 정도가 목표입니다. 만약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 선생님 말씀에 따라주세요. 육식단은 항산화와 발효 한 접시에 담기.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E-노네날 생성도 줄어듭니다. 장내 균형이 좋아지면 채취도 완화되고요. 매 끼니마다 한 접시 법칙을 지켜보세요. 초록색 채소, 시금치나 브로콜리. 빨간색 채소, 토마토나 파프리카. 흰색 채소, 양파나 마늘. 여기에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세요. 매일 이렇게 드시고 붉은 고기나 튀긴 음식은 주 12회 이내로 줄여보세요. 위염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품 선택을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7. 구강과 두피는 작은 도구로 마무리. 입냄새와 두피 냄새가 채취와 섞이면 더 심해집니다. 아침과 저녁 칫솔질 2분의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혀솔까지 사용해주세요. 외출 전에는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으시면 좋아요. 두피는 미지근한 물로 씻되 지성이시면 이틀에 한 번, 건성이시면 두피 전용 토닉으로 보조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치를 쓰시거나 구강질환이 있으시거나 탈모 치료 중이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제 절대 주의사항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치시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강한 향수로 덮어 숨기지 마세요. 냄새 분자와 향수가 섞이면 더 진하고 불쾌한 냄새가 됩니다. 냄새를 없애는 게 먼저예요. 둘째, 과도한 스크럽이나 때밀이 금지.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나 염증이 생겨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셋째, 젖은 상태로 속옷이나 양말 신지 마세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넷째, 갑자기 채취가 심하게 변했다면 병원 가세요. 당뇨나 간, 신장, 갑상선 질환,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요약 카드.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한 줄 핵심. 채취는 E-노네날과 건조함 그리고 숨은 틈새의 문제입니다. 해답은 미온수로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보습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작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할 일 5가지. 샤워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접힘털 사이 부위 90초 집중.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 주름선 따라 꼼꼼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교체, 땀 흘린 옷은 즉시 세탁. 물 하루에 6잔에서 8잔, 아침 기상 후 1잔부터 시작. 양치질 치실 혀솔, 외출 전 무설탕 껌 10분. 할 일 하나만. 여러분, 채취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순서와 습관만 바꾸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리스트 중에서 딱 1가지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루만 해도 변화를 느끼고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멀리 갔던 손주들이 와락 안겨올 거예요. 변화는 작은 일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 어르신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위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첫 번째 목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냄새와 무좀까지 한 번에 잡는 발 관리 루틴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최종 결정되면 바로 다음 편도 제작해 볼게요. 구독하시면 알림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적용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